안녕하세요. 대기업에서 항공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멘토 김기동입니다. 자, 오늘은 아시아나항공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1분기에 실적이 나왔는데 역대 최고 매출액을 기록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이후에 이렇게 좋은 매출액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감가상각비가 증가하다 보니까 영업 손실이 나왔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아시아나항공의 긍정적인 전망들 어떠한 부분들 기대해 볼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차트적인 부분 저와 함께 좀 간단하게 보시면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 현재 3거래일 동안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응 전략을 짜는 게 좋을지까지 여러분들에게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영상 시청해 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적인 측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함께 살펴보기 전에 일단 조금 결과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역대 최대 1분기 매출을 기록을 했고요. 항공기 교체 등 이런 비용이 늘어났으면서 환율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영향으로 좀 영업 손실이 났다는 부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함께 살펴보면은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조 6,330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저는 동기 대비 12.1% 증가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반면에 영업비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항공기 교체 등의 비용이라던가 환율 상승 등에 대한 영향으로 이렇게 좀 적자로 전환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제가 이번 시간에 매출액과 영업이익 좀 나눠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출액 한번 살펴보시면은 1분기에 아무래도 국제 여객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다 보니까 여객 사업 매출 같은 경우에도 1조 937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26.3%큰 폭으로 증가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반면에 화물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같은 기간 12.4% 줄어든 3,524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는 이제 여객기 운항이 본격화되면서 기체 하부 화물칸 공급이 증가했고요. 이에 따른 시장 경쟁이 좀 심화된 것으로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매출액에 대한 내용들 함께 살펴봤고요. 이번에 영업 손실이 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도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금리나 기대감이 좀 많이 축소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환율이 급등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환율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비행기를 불리는 리스비, 구매비라던가 아니면 유류비를 지급할 때 달러를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게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지급해야 되는 비용이 늘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도 원달러 환율이 상승을 하면서 외화 환산 손실이 1261억 원이 달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 영업 손실의 이유를 좀 함께 살펴보면 감가상각비가 또 적자의 주요 원인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아시아나항공의 화물기 같은 경우에는 좀 노후화된 화물기가 많다 보니까 기단 세대 교체 작업을 진행 중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3년간 거둔 이 영업 이익을 바탕으로 이 기재 경쟁력을 좀 강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더해서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항공기 정비 등 이제 외주 수리 비용 같은 경우에도 큰 폭으로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인데요. 외주 수리 비용 약 1,380억 원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안전 관련 비용이 57.4% 증가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 대한 이유는 바로 이렇게 신규 도입기 정비 기한이 다가온 데다가 노후 화물기를 정비한 영향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중요한 내용 살펴봤고 이제 마지막으로 인건비만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좀 증가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렇게 인건비가 증가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여객 사업이 호황이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인건비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항공업 같은 경우에는 업황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지출하는 비용이 많아지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공급을 늘릴수록 투입되는 인력도 증가하기 때문에 이러한 인건비 상승은 당연한 수준이다라는 부분 조금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영업 손실이 나왔는데 앞으로 아시아나항공은 어떠한 전략들을 딱 짜고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중국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중국 노선에 굉장히 강자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노선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최근에 저희가 1분기에 이렇게 중국 관광객을 보면은 관광객이 641% 1분기에 폭증하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1월, 2월, 3월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3월은 통상적으로 1월과 2월에 비해 비수기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97만 명을 기록했다는 것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도 중국 노선을 공격적으로 확대를 하면서 이렇게 실적의 승부수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과 함께 중국 운수권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항공사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아시아나항공이 중노선 확대를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 중국 노선을 기점으로 저희가 앞으로 실적이 더 증가하거나 개선되는 것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면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미주, 이제 유럽 등 이 장거리 노선과 최근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강한 회복세에 있는 중국 수요 선점을 하면서 이 공급을 확대를 하고요. 고수익 부정기편 운영 등을 통해 좀 실적 개선을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화물이 같은 부분 좀 눈여겨볼 수 있을 만한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화물이 같은 경우에 최근에 중국의 이커머스 물량이 증가하고 있고 계절성 화물 수요도 좀 집중 유치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아시아나 항공의 실적적인 부분 개선되는 것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아시아나 항공의 매출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영업 손실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차트에 대한 대응 전략 저와 함께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아나항공 차트 저와 함께 좀 지켜보시면 최근에 아무래도 지수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영향을 받으면서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항공주들이 현재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대표적으로 좀 함께 보시면 대한항공 같은 경우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TA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등 항공사들 현재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근대에서 지켜볼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러한 지수가 회복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수가 하락하게 된다고 한다면 10종목 중에 7종목은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인 수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가 함께 좀 지켜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수에 대한 영향들로 인해서 아시아나 항공이 좀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전에 지지를 받았던 라인대들에서 지지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한 이 부근대에 매물대가 쌓여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라인대에서 단기적으로 진입할 수 있을지도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긍정적인 면들이 있죠. 바로 합병에 대한 내용들 가시화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미주 유럽 장거리 노선과 수요가 늘어나는 중국 노선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면이 부각되면서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이렇게 전에 저항을 받았던 라인대, 장기 이동 평균선 그리고 이 매물대선을 돌파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은 아시아나항공의 실적에 대한 내용들 함께 알아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